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은입니다. 1월 23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탈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위법 행위를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이 모레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 포용도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위법이나 탈법에 대해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는 겁니다.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 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에게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정경제를 위해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출자 등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있어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하는 말로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대기업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금융이나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지난달 20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으로 인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이 오늘 또다시 해군 함정에 위협적인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명백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우리 해군 함정에 식별된 일본 초계기 P3. 이후 P3는 오후 2시쯤 정상적인 작전 활동 중이던 대조영 함에 거리 540m, 고도 60에서 70m로 매우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저공 비행 이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위협적인 비행을 감지한 당시 상황에 대해 통신을 통해 더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수십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또 지난 18일과 어제도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비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초계기 속도나 떨어진 거리를 감안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안과 맞물린 이른바 레이더 갈등에 대해 일본 측의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과 관방장관, 방위상 등 군사 외교 수뇌부가 나와 레이더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더 이상은 일본이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을 들며 우리 측과 협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고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개가 넘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모두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팀 내 특수부 부장과 부부장 검사들이 심사에 참여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와 진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 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심사는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11곳의 국유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공공주택 또 창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특히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안건으로 논의되는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기업과 건설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선 생활 SOC 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5%인 5조 7천억 원을 집행하고 생활 SOC 3개년 추진 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 활용할 방침입니다. 면적은 여의도의 2.4배 규모로 천안국립축산과학원, 원주권 군부지 등 전국 11곳의 사업지가 선정됐습니다. 이곳에는 공공주택 2만 2천 가구와 창업 벤처기업의 보육 공간이 들어섭니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8년까지 약 16조 8천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약 37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20만 5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시행 관련 입증 책임 전환 추진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안으로 빠른 시일 내 100건 이상의 적용 사례를 발굴하고 현재 접수된 19개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2월 중 규제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규제 입증 책임과 관련해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제를 과감히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대처하라고 주문했죠.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서해에서 처음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내륙 지방에서 몇 차례 인공 강우 실험이 있었지만 해상에서의 실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 물질을 살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실험에는 기상 항공기와 기상 1호 선박이 투입됩니다. 기상 항공기가 하늘에서 강우 물질을 뿌려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한 뒤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전망입니다. 항공기가 상공에서 인공 강우의 씨앗인 요오드화 은을 뿌리고 기상 선박은 비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강수량의 변화를 관측해 효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구름이 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어떻게 잘 되게 하려고 인공적으로 물질을 뿌리는 겁니다. 인공 강우 물질을 살포해서 구름에서 비가 되는 과정을 좀 더 빨리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에 비하면 국내 인공 강우 기술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6.8년입니다. 정부는 인공 강우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해를 건너기 전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올 한 해 15차례의 추가 실험으로 성공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실험의 결과 중 기상 분야는 실험 다음 날 발표하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16강에서 바레인에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에 실점하며 연장까지 가서 거둔 진땀승이었습니다. 8강 상대는 카타르.